금융당국의 갑작스런 가계대출 중단 조치로 실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지만 예고도 없는 초강수 규제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죠. 금융당국이 뒤늦게 허겁지겁 수습에 나섰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의 교체로 감독정책이 어디로 갈지도 궁금한데요. 한국코스닥위원회 위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을 지낸 장범식 숭실대 총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감독당국이 대출 규제를 한다는 그런 소식은 있었지만 갑자기 농협이 이제 농협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중단을 해버리니까 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감이 높습니다. 네. 이런 강력한 대출 중단 조치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은 부채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천문학적인 이 유동성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 대출의 규모 그리고 가계 대출의 규모의 그 증가 속도 그리고 가계대출의 내용을 봐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 이렇게 지금 접하고 있는 최근의 이 대출 규제가 안타까움 속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가피한 총량 규제의 어떤 그런 지금 필요성이 절박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계대출 전체 총량을 규제하는 게 불가피하다. 네. 이게 혹시 금리가 지금 인상될 거란 예상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한 네. 전체 우리나라의 2, 4분기 말 가계부채 총량이 한국은행에서 지금 1,805조 원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 가계부채의 이 1,805조 원이라는 것이 불과 1분기 바로 직전에 1, 4분기 말에 이게 1,765조 원이었어요. 예. 결국 증가 규모도 굉장히 컸던 거고요. 이 형태를 좀 살펴봐 보면 가계 부채 가운데서 가계 대출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1,705조인데 그 가운데 내용적으로 봐보면 주택담보대출이 948조입니다. 948조를 바로 1분기 전인 석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931조에서 17조 원이 증가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타 대출을 봐보면 기타 대출이 475조 원인데 이게 757조 원인데 이게 735조 원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특히 기타 대출의 증가 속도를 봐보면 대부분 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모주 공모주 이 청약을 하기 위한 대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억 미만 대출자의 신용대출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특히 변동금리 같은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봐보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와 유동성 그리고 실제 자산시장 거품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테이퍼링과 결국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이런 논란 속에서 우리 시장의 금리 인상 충격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금융 소비자들과 대출을 받았던 이 금융 소비자들한테 어떤 형태로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이것이 아마 금융당국의 가장 큰 고민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추산한 바로는 실제적으로 1%포인트 금리가 오를 때 전체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자 부담이 약 11조 8천억 원 됩니다. 분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25bp로 따지면은 이게 약 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17년도 3, 4분기 말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소득 분위로 5분위를 나누지 않습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있는데 이게 2017년만 하더라도 1분위가 1천억 2분위가 2천억, 3분위가 4천억, 4분위가 5천억, 그 다음에 5분위가 1조 1천억이었는데 이 부분이 약 지금 현재 한 3조 정도로 늘어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은 감독 당국과 정책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이거를 봐야 되는 결과적으로 금리의 움직임이 이 금융 당국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 쪽에 대한 총량 규제를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총량 규제의 이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계비 규모를 보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 좀 실수요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분들 감안하지도 않고 그냥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런 친구들의 그 걱정이 큰 것 같아요. 예.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좀 섬세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이번에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농협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금융감독 당국이 그 기준치로서 올해 제시했던 거가 대개 5에서 6% 정도였습니다. 증가율, 결국 증가율. 증가율 6%를 봤을 때 농협이 7.3%로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회를 했었고요. 특히 최근에 이 증가율이 거의 8, 9%에 이르렀었거든요. 예. 반면 그 은행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 같은 그런 경우에는 약 2.9% 그리고 신한은행이 2.1%, 하나은행이 4.2%이기 때문에 아직 그쪽은 좀 여력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조금 약간 유연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풍선 효과와 또 이것이 그 다른 데 쪽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수요를 갖다 조금 일부는 세심하게 좀 받아줄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권의 이 대출 이 규모 자체는 저희가 여전히 유념을 해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은행에서 은행 문이 닫히면 이금융권으로 가기 때문에 네, 또 이금융권에서 더 취약한 곳으로 가면 네. 오히려 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네. 이 대출자들의 차입한 사람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 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그 규모가 급속도로 확산 증가되는 것에 대한 아마 억제책이 아마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우려가 이제 대부업체 쪽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사실 올해 이제 최저 금리가 24에서 20%로 낮춰지면서 사실은 대부업체에 있어서는 손익 규모를 따져봤을 때 20%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한계 비용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생각해봐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채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이 가계 부채의 총량 규제에 대한 그 필요성은 지금 전체 규모가 가계 대출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1,705조에 이르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외부 충격에 너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량 규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마침 그런 상황에서 그런 총량 규제를 불러오기도 한 원인 같기도 한데 지금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이 금융계 수장 두 사람이 바뀌잖아요. 네. 자, 우선 금융위원장 은성수 위원장이 이제 물러나고 고승범 전 금통위원이 이제 후보가 됐는데 우선 은성수 위원장의 그간의 금융정책 평가 우리 총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뭐 잘 한 겁니까? 은성수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는 가장 고생을 많이 했었던 위원장으로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불과 1년 반 전에 2020년 3월 13일을 기억을 해본다라면은 시장이 그 이후로부터 저희들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쪽을 상당히 아주 설득력 있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소방수 역할을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저는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ELS를 비롯해서 사실 단기 금융시장이 마비 상태로 들어갔었고 자칫 시스템 위기로 연결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와 부단한 접촉을 했었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내면서 저희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던 그 부분은 은성수 위원장한테 저는 굉장한 그런 치아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 잘못한 점도 하나 들어주세요. 이제 몇 가지 저는 은성수 위원장과 정치권이 좀 동시에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유동성이 조금 그리고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부분 가운데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공매도와 같은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당초 금융위는 공매도의 어떤 그런 일정들을 타이트하게 하고 싶었었는데 굉장히 정치권의 압력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일 공매도를 제기했던 것은 그나마 저는 불행 중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스캔들을 금융 회사 시장에서 일어났던 스캔들로 인해서
고초를 겪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은성수 위원장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장을 네. 시스템 위기로 연결시키지 않고 이런 부분 쪽을 했던 것들은 굉장히 저는 평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쫓기니까 네. 고승범 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를 우선 좀 짧게 좀 부탁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금 현재 부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계빚 관리. 네, 그래서 가계부채의 이 부분 쪽에 워낙 후보자로서 얘기를 했었고요. DSR을 비롯해서 개인 DSR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거를 후보자 청문회에서 아마 얘기를 해왔었고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의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금년 내년 동안에 있어서 우리 금융시장의 수장이 해줘야 될 가장 큰 역할이 저는 부채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금융위원장이? 우선 금융위원장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 내년이 대선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상당히 파퓰리즘의 그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치권도 절대 금융위원장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요. 금융위원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껏 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금융위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게 중요한 분, 이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전 위원장에서 정은보 위원장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감독 정책 워낙에 이 금융회사나 개인들이 좀 불만이 많은 분야 같은데 네.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정은보 위원장의 원장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 감독 행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새로운 금융 감독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감독원은 모든 금융회사들이 지금도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금융 감독원이 해야 될 일들은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 사이에서 팽팽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이 하거든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의 주요한 그런 선수들로서 금융 플레이어들인 이 금융회사에 대한 공정한 관리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재 관행도 조금 변형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재 관행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인적 제재에서 기관 제재나 아니면은 과징금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지난 금년과 작년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반출해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법령상의 어떤 해석 문제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일어나면 모든 거를 CEO가 전부 책임을 지는 식의 이게 고의적이거나 사기 행각이라면 당연히 형사법까지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 지금 금융 CEO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이런 제재의 관행을 인적 제재에서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고요. 기관 제재로 바꿔야 네, 그렇습니다. 된다. 네. 감독 관행도 차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종합 감사를 없앴다가 전임 원장 때 다시 부활했었는데 사전 감독의 일상화가 되는 지금이 거의 무슨 IT 시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과도한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들을 대부분의 금융감독원의 성실한 우리 임직원들이 보루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고급 인력들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해서 감독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작년 그리고 금년에 일어났었던 상태에서 공공기관 새로 지정을 한다든가 저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 여전히 저는 금융위원회의 현재 구조에서 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결국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 감독, 그다음에 검사, 조사, 제재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우리 형태에서 현재 모델이 잘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주는 그 새로운 역할들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잘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출 대책 중단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감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숭실대 장범식 총장이었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